안녕하세요. 89브로스입니다. 여러분, WRC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알고 계신가요? 주어진 서킷에서 속도로 승부를 보는 F1과는 사뭇 달리 일반 공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위 옆 절벽길, 눈길, 숲길 등 지형을 가리지 않고 비포장 도로에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뭔가 거친 매력이 느껴지는 WRC,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RC 출전 규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1980년대 국제자동차연맹의 FIA는 자동차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제조사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참가 자동차의 규정을 나름 프리하게 한 그룹 B를 신설합니다. 차량 개조에 제한을 두지 않아 차들의 중량은 최대한 줄이고 엔진 출력은 최대한 올리는 괴물 같은 성능의 비정상적인 차량들이 경주에 나왔고, 이런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요소들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반면 드라이버들은 괴물 같은 차로 언덕 점프에, 눈길에, 비포장 도로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컨트롤을 매번 보여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행 코스까지 점령하며 관람하던 관객들의 드라이버는 5세의 기적 마냥 가르면서 주행하기도 해 심리적 부담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최 측, 관중, 드라이버, 차량 모두 미쳐있던 시대였는데, 관람객들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바싹부터 관람하는 것은 일쑤며 안전의식도 전혀 없어서 결국 무리하게 관람하던 관객 3명이 사망, 3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코스를 이탈해 절벽으로 떨어져 폭발하면서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모두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들로 그룹 B는 86년 시즌을 끝으로 지구에서 사라지게 됐고, 안전규정과 개조 제한 규정을 둔 WRC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 B를 좋아하던 외국 골수 팬들은 WRC is for boys, 그룹 B was for men, 지금의 WRC는 애들 장난이고 그룹 B야말로 남자들의 경기였다며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흔히 보이던 현대차가 세계대회 우승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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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달라, 내가 타는 그 차 바로 그 차 i30야. 기억하시나요? 임수정님이 선정했던 현대 i30 광고. 이 차와 흡사한 소형 해치백 차량인 i20로 현대는 2019년 WRC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양산형 차들과는 조금 다른 부품들이 사용됐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인데,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팀을 꾸려 세계적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챔피언을 차지한 것은 2019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왜 양산형 차량으로 출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WRC에서 출전 규정을 내린 것이 연간 25,000대 이상 생산되고 표준 도로 규정에 맞아야 하며 1.6L 엔진에 터보차저가 장착된 사륜구동 자동차들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현대는 1.6L급 차량을 정말 잘 만드나 봅니다. 현대는 현대월드 랠리팀으로 2000년에 WRC에 최초로 참가했고, 당시엔 베르나 모델로 상위권 진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4년 경기에 불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경기를 통해 데이터를 얻고 그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으려던 의도와 달리 현지 팀으로부터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해 한순간 물주로 전락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고성능 차는 인간의 로망이며 WRC에서 획득한 기술을 양산차에 접목시키면 시너지가 더 클 것이라며 축적된 기술력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2012년 WRC 참가 차량인 i20를 선보이며 WRC 복귀를 선언했고, 독일의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을 설립해 2014년 재참가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정 부회장은 현대차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고객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고성능의 차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MW의 고성능 차량 엠팩의 책임자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현대는 3고철에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대의 고성능차 브랜드인 N을 출범하게 됐으며 알버트 비어만은 현대 N의 아버지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한 시즌 11개월간 14개 랠리로 진행되는 WRC. 하지만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WRC도 2020 시즌 일정이 변경되어 2020 시즌은 14개의 랠리에서 8개의 랠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튼 한 랠리당 350km를 달리는데 물론 한 번에 달리지 않고 구간을 합산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랠리당 20개 안팎의 구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SS, 스페셜 스테이지라 불리게 됩니다. 이 구간들의 시간 합산으로 순위를 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25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슈퍼 스테이지 외에도 SSS인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및 파워 스테이지도 있는데 파워 스테이지는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스테이지로 1위부터 5위까지 5포인트에서 1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페셜 스테이지도 1위, 파워 스테이지도 1위를 하면 한 랠리에서 총 26포인트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는 오직 관객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구간 이동 경주가 아닌 서킷 형태의 코스를 도는 경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순위 외에도 제조사 순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F1은 한 팀당 2명이 출전하지만 WRC는 3명이 출전하는데 상위 2명의 드라이버 순위 점수 합이 제조사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2019년 우승한 팀이 앞서 말한 현대입니다. 이 외에도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랠리 중에 각 출전 업체는 정비시설이 모여있는 서비스 파크 내에서만 팀 내 메케닉들에 의해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아침 15분, 점심 30분, 저녁 45분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해야 하며 정비에 추가된 시간은 경기 기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비 시간 외의 차량들은 감시를 받는 제한구역에서 격리되어 다음날 일정 시작 전까지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합니다. 레이스 중인데 경찰이 딱지를 뗀다고? 하나의 스페셜 스테이지를 통과 후 다음 스페셜 스테이지 구간으로 이동할 때 팀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것은 미예종으로 로드 섹션이라고 불리는데 이것 또한 경기 일부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동 시 경주차를 타고 일반 공도를 지나기도 하는 이때 이 나라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이 법규를 위반 시에는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딱지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2008년 스웨덴 랠리 로드 섹션 중에 세바스티안 로에비란 선수는 속도 위반 딱지를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빡빡한 규정으로 인해 경주차들은 랠리가 열리는 국가의 차량 번호판도 사전에 발급받아 번호판을 달고 출전한다고 합니다. WRC는 드라이버 외에 코드라이버가 같이 탑승하는데 코드라이버는 쉽게 말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동체 시력이 뛰어나고 주행 코스를 충분히 익힌 드라이버들이라도 비좁고 연속의 코너 구간인 코스들을 혼자 이겨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코드라이버들은 사전 점검 시간에 코스를 천천히 달리며 페이스 노트를 작성하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결승선까지의 모든 커브 구간의 각도, 장애물, 심지어 어디가 땅이 파였고 돌덩이가 있는지 작성해서 레이스 시 드라이버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에 코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드라이버의 모국어로 정보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친구 2명이서 산과 바다의 비포장 도로를 드라이브로 즐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주변 풍경을 볼 여유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만큼 많은 변수가 있는데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차량 내에 있는 장비들로만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만큼 차량이 길에 파묻히기도 하는데 이때 둘이서 차량을 꺼내기도 하지만 역부족일 경우에는 주위 관람객들에게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외에 도움이 개입된다면 시간이 추가되는 페널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WRC. 서킷을 달리는 대회가 아닌 만큼 시합에 참가하는 차들은 2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출발하는데 이건 수많은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길에서는 선발주자의 차가 빙판길을 먼저 헤쳐나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차들은 다소 녹은 눈길을 달릴 수 있고 흙먼지가 있는 비포장 도로에서는 반대로 나중에 출발하는 차량들이 시야가 방해받을 정도의 흙먼지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